이슈는요, 국힘 총선 패배 관련해서 책임 떠넘기기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책임 떠넘기기 싸움보다 너무 웃겨요.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골 때립니다. 오늘 여론조사 꽃 조사를 보니까 이번 국힘 총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물었을 때 그 설문조사했던 54.1%가 책임은 윤석열.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 민주당도 선거운동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정권 심판이었어요. 국힘 심판이 아니고. 이번은 철저하게 윤석열 심판이었고, 윤석열에 대한 중간평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이죠. 또 국힘 선거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이슈들, 사실 국힘당 이슈들은 없었어. 다 윤석열 이슈였지 뭘.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이종섭 호주로 도피시키는 거, 황상무 막말부터 시작해갖고 김건희 이슈, 윤석열 대파, 다 윤석열 이슈였지. 사실 뭐 한동훈도 막말하고 그랬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거는 윤석열 책임이죠. 국민들이 봤을 때 54.1%가 이거는 윤석열 책임이다. 너무 맞는 말이야. 재밌는 거는 두 번째가 김건희야. 김건희. 그럼 윤석열하고 김건희 합치면요 64.1%예요. 야, 역대 어떤 선거가 영부인 때문에 선거 망치는 선거가 있었습니까? 진짜로 참 특이한 정부야 지금은요. 대통령이 54.1%, 김건희가 10.2%, 세 번째가 국힘당 지도부 7.2%, 한동훈이 네 번째 67%. 한동훈은 비교적 낮아요. 네 번째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인식인데, 물론 이게 뭐 보수적인 사람들 얼마나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꽃 자체가 진보에서 많이 응답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진보건 보수건 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조사에 동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힘당에서 실제로 지금 크게 한동훈이 문제가 있다,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싸움을 하고 있죠. 한동훈은 선거운동할 때부터 겨우 100일 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하면서 윤석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언론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짧게 나오는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이종섭 다 불렀고 황상무 잘랐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 그거 안 되지 않았냐, 이건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지금 책임을 막 떠넘기고 있어요. 너무 웃겨. 우리 엘리아님 오셨고 한마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지금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윤석열을 보호하면서 한동훈을 엄청나게 물어뜯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홍준표. 홍준표는요, 저는 홍준표를요 아주 나쁜 정치인으로 생각해요. 아주 나쁜 정치인. 아주 진짜로 뭐 원칙도 없고 정말 기회주의자 그냥 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정말 나쁜 정치인들이지만, 홍준표는 정말 비열한 정치인이야. 비열한 정치인. 지가 뭐 사실은 총선 한참일 때, 그리고 한동훈 인기 있을 때 비판 한마디 했습니까? 윤석열이 사실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금 와갖고 마치 둘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해갖고 서로 구별하고 있지만 원래 한 몸이죠. 윤석열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총선을 지가 멋대로 하기 위해서 한동훈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둘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비판하는 건 윤석열 비판하는 거고, 윤석열 비판하는 건 한동훈 비판하는 거예요. 이 둘을 띄워놓을 수 없어 원래는. 근데 지금은 마치 둘이 완전히 서로 띄워져가지고 별개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지 멋대로 총선에 개입해가지고 당무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하고, 비대위원장들 갈아치우고
할 때 한마디라도 했어요? 홍준표가? 윤석열이 한동훈을 꽂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윤석열이 무리하게 꽂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홍준표 한마디라도 했냐고요. 지가 중진으로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한동훈은 어차피 정권으로부터 버림받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무슨 책임이야. 한동훈 책임이지. 그러면서 한동훈 욕을 엄청 하고 있어.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비판을 하려면 이 당을 이렇게 말아먹은 거는 가장 그 책임 1순위가 누굽니까?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한테는 한마디도 못해. 김건희한테도 한마디도 못해. 그냥 한동훈에게만. 한동훈 잘못한 거 맞지. 근데 한동훈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왜 비판 안 하냐고. 그냥 계속 한동훈한테만. 또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데리고 왔는데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 좋더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비판해요. 또 2일 전에 뭐라고 하냐면 자립 자랑의 길로 가자. 이거 보면은 홍준표가 지금 노리는 게 뭔지가 딱 보여요. 뭐냐면 외부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당이 쫄딱 망했으니까 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비대위 뭐 구성하건 뭐하건 간에 외부 사람 부르지 마. 우리 내부에 좋은 사람 많잖아. 좋은 사람 누구? 나 얼마나 좋아. 박근혜 탄핵당했을 때도 내가 살린 거 아니야. 나 있잖아. 나를 주목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판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뭡니까? 한동훈은 잠재적으로 자기한테 경쟁자니까 지금 이 기회에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고 있는 거지. 야, 나. 외부 사람 말고 나 있잖아.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이틀 전에 이렇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선거는 당이 주도하여 치릅니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서 선거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는 게 되면 그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법 여건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참 비겁한 새끼예요, 진짜. 비겁해요, 진짜. 그냥 대통령 어차피 지금 힘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임기 3년 남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오로지 당 지도부 그리고 한동훈만 비판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핵심을 모르는 거죠. 이번 선거 패배의 핵심은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이야. 근데 어떻게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심지어 윤석열은요, 지 입으로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지 입으로, 물론 직접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니고 시사단원이 취재한 내용인데 2020년 12월 달입니다. 그때 전당대회 있을 때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다음 총선은 어차피 내가 치르는 것 아니냐. 윤석열이가 차기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라고 해갖고 당무 개입을 아예 대놓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 졌으면 누구 책임이야? 윤석열 책임이지. 아니 윤석열이 이렇게 대놓고 당무 개입을 했고 총선에 개입을 했는데 무슨 홍준표 같은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선거 중립이어서 선거를 도울 수가 없어요. 누가 몰라? 당연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선거에 개입했잖아. 당무에 개입했잖아. 사실은. 공천에 개입했잖아. 그럼 용기 있게 그거 비판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비판 한마디 없이 그냥 오로지 한동훈이 한 10 잘못했으면 윤석열이 한 90 잘못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에 대한 한마디도 못하면서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소형색 하나가 셀카 하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넌 이거 보면서 홍준표가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거 이게 용기 있어 보입니까?
하나도 용기 있는 거 아니죠. 어차피 지금 한동훈은요 다 죽은 권력이야 이젠. 총선 끝났고 이 총선 책임지고 물러났고 더군다나 이제는 뭐 아무것도 당에서 뭐 힘이 없어. 그럼 한동훈 계속 비판하고 욕하는 거 이걸 누가 보고 아 역시 홍준표는 사이다 대단해 그런 생각 합니까? 오히려 아우 저 기회주자 새끼 진작 말하던가. 진작 총선 패배하기 전부터 진작 얘기하던가. 윤석열이 한동훈 꽂아 놓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진작 얘기하던가. 그때는 한마디 못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더군다나 지금은 한동훈보다 윤석열에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잘못이 없어요. 아, 윤 대통령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비겁하고 아 정말 간사한 정말 간사한 늙은이에요. 간사한 늙은이. 아 정말 추잡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홍준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동훈과 또 한동훈 주변을 비판을 하니까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경률. 김경률도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새끼인데 이 김경률이 오늘 SBS에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진짜 웃겨. SBS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김태현 전시회에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 김태현 씨가 지금 홍준표가 한동훈 위원장 비판을 막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야 김경률 뭐라고 하냐.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증상의 증상 이 새끼도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하죠. 아 정말 난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 싸가지가 아 몰라 나같이 유튜브를 하던가 방송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하여간 이 정말 저속하고 이 천박한 새끼들은요 이 끝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새끼들 홍준표가 막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일련의 증상들이래. 그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홍준표의 증상은 강영욱 씨가 답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영욱 씨. 그러니까 사회자가 강영욱이요? 대통령 강영욱 씨요? 강영욱은 누군지 알죠? 이걔 조련하고 뭐 대통령이라고 유명한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강영욱.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홍준표가 하는 말은 개소리다 그거죠. 홍준표는 개야 개. 사람이 아니고 개니까 강영욱한테 홍준표가 왜 이렇게 짖고 있는지 홍준표가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는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고 쟤는 개새끼니까 개 전문가인 강영욱한테 물으라. 그거 아닙니까? 야,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홍준표도 정말 제가 비열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 새끼도 사람 새끼가 아니죠. 아니 어차피 여당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 우리는 그냥 재밌게 보고 있으면 돼요. 재밌게 구경하고 아 재밌다 그러면 되지만 아니 이게 어쩌다가 대한민국 보수가 이따위가 된 건지 이런 새끼들이 방송 나와갖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네? 그래도 대구 시장이고 공인이잖아. 지도 공인이잖아. 아 공인이 공인에 대해서 몰라 지 그냥 페이스북에 쓴 건 모르겠어. 근데 어디 씨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따위 표현을 합니까? 아무리 지들끼리 싸우는 거라서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지들끼리 싸우고 국민들이 보수 국민의힘 저 모양이야 욕하면 우린 좋지. 그런데 이게 보면서 그냥 기분 좋게 보는 걸로 끝낼 수가 없어. 너무 싸우는 모양이 더러우니까 추잡하고 천박하고.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홍준표가 댓글을 달았어. 아마 홍준표 그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홍준표가 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썼냐. 아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나를 개에 비유했던데 세상 오래 살다 보니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보네요.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보내요. 홍준표도 뭐라는 겁니까? 김경률이 개라는 거죠. 야, 아니 저 개가 나를 비난하네? 서로 지금 막 개개 거리고 있는 거야. 서로 개새끼들이라고. 아, 너무 피곤해 진짜. 너무 피곤해. 이런 저속한 새끼들이 방송 나와갖고 이런 것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것도 너무 낭비인 거고. 그런데 이거 보다가 열받았나 봐. 오늘 몇 시간 전에 했던 박재원의 한팡승부에 누가 나왔냐면 그 99 패널 서정욱 나왔거든요. 서정욱도 얼마나 인간 말종입니까? 이 새끼 유튜버에서 하는 방송 보세요. 얼마나 저질인지. 그런데 그 서정욱이 열받았어. 홍준표하고 김경률 개싸움 좀 그만해라 그러고 있어. 개. 다 개야 그냥 개. 아 정말 이런 저질이 있나? 이런 저질들이. 몰라.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저것들 다 끝났구나. 우리 제주도 나라리지 말처럼 그냥 개꿀 재미. 예, 그냥 재밌게 봐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재밌게 보는 거 재밌게 보는 거지만 그냥 너무 짜증이 나요. 저 이거 보고 있는 게. 아니 비판을 하고 싸우더라도 서로 좀 건설적으로 싸우고 논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논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씨발 뭡니까 이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험하게 말하고 뭐 강영욱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개가 인간을 비난하니 그러고 있고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이게 보수의 민낯이고 오늘 이 방송에 출연했던 장은미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현재 국민의힘이 놓인 상황이다. 딱 그랬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지. 응?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재의 모습이고 얘네들의 적나라한 그냥 밑바닥인 거거든. 밑바닥인 거. 한심하죠. 한심해. 그냥 이런 것들하고 뭘 하겠어요. 이런 세력하고.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정권 심판 그 목적에 맞게 주도해서 협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주도해서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참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국힘당 안에서 얼마나 추잡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첫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